그러면 동일 퀴즈 또. 그렇군요. 다음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헌정 질서를 위한 조치다 아니다. 이게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튼 실형받았는데 법정 구속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니냐. 지연된 정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야당에는 좀 편파적인 거 아니냐. 여당에는 그래서 뭐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법적 형평성 붕괴냐. 한번 네.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구속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그 전부터 구속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쳐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법적인 절차에 전혀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공수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 거부해왔던 점 등이 어찌 보면 뭐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저는 영장 발부의 사유는 충분했다고 보는데 뭐 이거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대통령이 무슨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냐라고는 하는데 저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에 났지만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실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등이 저는 어느 정도 가만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가 증거인멸의 우려로 발부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주 우려는 없죠.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증거인멸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형사 재판만 받게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도 이제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임했지만 일주일에 헌재 재판을 2개씩 하면서 저도 그 부분은 대변인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 가요. 너무 물리적으로 무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대통령이 차라리 어떤 조사 소환이라든지 체포영장 발부 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차라리 뭐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저는 참여를 했더라면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제가 조금 믿어지지 못한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소환에 임하면 곧바로 긴급 체포했을 겁니다. 근데 긴급 체포를 하더라도 어차피 영장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법률가로서는 냉정하게 이 절차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 어떤 뭐 내란죄다, 뭐 이런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대통령 측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어떤 대응, 그 다음에 변호인단의 대응 등이 저는 그렇게 같은 변호사로 보더라도 저게 맞나? 저건 좀 아닌데 그냥 다 떠나서 정치적인 부분을 다 떼고 나서 사법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좀 대통령이 어떤 사법 절차에 전혀 불응하는 부분 등이 오히려 법원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회피한다는 느낌밖에는 계속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항상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직권 남용을 걸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대로 경찰에 해라. 근데 경찰에 가셔서도 묵비권 행사하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워낙 경찰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니 과거에 그 후보 시절에 그 경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녹취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보시면 아니 경찰이 뭘 한다고 뭐 이러면서 되게 그냥 본인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게 녹음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검사들이 경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검사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렀더라도 소환에 응하셨을까? 아니 근데 라는 기본적으로 수사 권한이 여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음. 통해서 했고 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음.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데 아니 저도 공수처가 어떤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차후적으로는 조금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너무 회피한다. 그리고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법원에서는 안 좋게 본 건 아닌가. 어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계속 불법 영장이다라고 무효인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법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감정으로 보복 감정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세들이 조금 어떤 법관이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공수처를 한 번 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가 여튼 수사 권한 논란이 있고 근데 공수처가 서부지법만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장이 집행돼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서부지법에서 2차 체포영장 때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언급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니까 55 경비 외곽을 하고 있는 그 경비 단장을 불러서 아니 공문을 원래 보내면 공문이 와야 되는 거죠. 회신이 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공문을 가져가고 쪽지를 적어서 쪽지를 붙이고 거기에다 직인을 가져오라고 그건 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별도로 저는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죠. 공문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편의를 봐달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달라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방어권 입장에서 이걸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아니, 저는 그건 그거대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 조금 문제가 제가 봐도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번 네. 결과 보면서 또 계속 말을 그러게요. 이거 가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한데 거의 한 한 8대2? 8대2 정도. 7대3, 8대2. 한번 성별로 한번 봐볼까요? 뭐 거의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헌정 질서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다음에 최종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8대2 8대2 정도 네, 나오겠네요. 8대2 정도 되겠네요. 네, 대충. 그렇죠. 네. 하여튼 근데 좀 뭐 대통령에 대한 저는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너무 막 그 공성전을 하듯이 한남동 공관에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뭐 다행이죠. 어쨌든 2차 집행에서 큰 충돌 없이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집행이 끝났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일찍 조금 했다라면 절차에 참여를 했다라면 사법 절차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의 이렇게 조금 저도 무리하다고 봐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금 심리 속도가 너무 끌고 간다는 느낌이에요. 너무 빠르다는. 저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고 파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어떤 결과에 있어서 상대방이 수용을 하려면 절차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이 됐나라는 부분은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법률가로 보더라도 너무 좀 서두른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2차 공판 기일 날은 굳이 그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연기했어야죠. 그쵸? 그날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가 됐었었고 어찌 보면 이제 체포영장 적부심을 또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 인신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하루 정도 미룬다 해서 큰 뭐 저는 지장은 없다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불허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버리면 정말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같은 사태가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다라고 저도 확신을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조금 대통령 측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절차의 완벽함은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일 지정이 지금 5일 플러스 이제 3일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8일? 네. 근데 헌재법 42조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이거를 준용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르면 이 기일을 뭐 일괄적으로 지정할 때는 변호인과 피고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8일을 다 정해버렸으니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